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 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김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와, 이제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게요. 거의 뭐 10월 들어가지고, 10월 들어서 개천절, 뭐 한글날 월요일 대체휴일 해가지고 뭐 2주 쉬고, 또 이제 방송을 좀 하려고 살짝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사모기가 그렇죠. 예. 백신 2차 접종 때문에 또 휴가를 냈습니다. 주 4일 근무를 한 몇 주를 한 거 같아요. 3주를 주사를 했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 3주를 지금 건너뛰어가지고 그렇네요. 예, 지금 하게 됐습니다. 예. 한간에는 방송이 사라졌다는 그 썰이 있습니다. 아, 그래 얘기해도 할 말이 없죠. 예. 어쨌든 요즘 우리 사모기가 뉴비자 리더 놀이를 하더니 이제 아예 오맥 그 수염을 잡아당기는 그런 분위기네요. 몰랐습니까? 사모기가 진작부터 이게 세계 동네 한 바퀴 품품쇼는 이제 막 발끝에 때만큼도 안 보고 있습니다. 한참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한석이는 착했어. 어쨌든 우리 사모기 자신감 충만할 때 기회 또 주겠습니다. 뉴비자 소개 또 하십시오. 또 기회를 주시면 또 잽싸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유비자 뉴스 비평하는 콘텐츠고 무엇보다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목요일 날 올라온다는 거. 네, 목요일 저녁에 꼭 이제 알림 뜨자마자 바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오후까지 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갑자기 저녁으로 탁 늦추는. 저녁으로 네, 목요일 저녁으로 이제 퇴근 안 하려고요. 목요일 오전으로 내가. 네. 자, 그러면 뭐 우리 품품쇼도 한번 기회를 주셔야죠. 우리도 이번에 나름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 방송이면 당연히 기회를 줍니다. 하십시오. 예, 품품쇼 크리에이터 손유진이 특집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짐 정리를 좀 하다가 좀 소중한 물건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걸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또 여러분들에게 베풀려고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소문이 있던데 그건 아니죠? 아, 절대 이거 뭐 필요 없는 거 저희가 뭐 떠넘기려고 하는 방송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징계하겠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이렇게 다 지금 시세를 이렇게 딱 정리해 보니까 뭐 기본이 한 조금 살짝 뭐 보태가지고 한 20만 원 상당의 이렇게 뭐 이렇게 상품이 나가지 살짝.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데.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예, 어쨌든 제가 오랜만에 방송이니까 당연히 이제 주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안 그래도 뭘 할지 고민했습니다. 전에 뭐 주제를 뭐 대선 관련한다고도 뭐 한번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3주 정도 지난데. 아니 말해놓고 내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워낙 예고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2편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 방송이 이제 미뤄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미 결정이 돼 버렸어요. 저희가 그 후보 한 8명 막 이렇게 나왔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한 명으로 정리가 됐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또 정의당 후보도 결정이 됐고.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도 일이 팍팍 줄더라고요. 뭐 일 좀 팍팍 줄게 쉬는 김에 저 국민의힘 후보 결정될 때까지는 혹 쉬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후보 결정되는 날이 언제죠? 네, 11월 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들어내네 그냥 뭐 먼저 다른 당부터 그냥 시작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얼추 국민의힘 후보도 그 기간에 결정이 되겠네요. 아니 뭐 저번에 저는 처음에 예고할 때 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마음을 한 10몇 명 정도 그래가지고 뭐 분석을 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몇 명 안 하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정돈이 되니까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그럼 오늘 첫 회를 하는 겁니다. 첫 회는 하죠. 근데 이제 먼저 얘기할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슨 주제인가요? 우리 그 선배 사모기 최한석 기자가 남긴 유산인데요. 최한석 기자가 오맥에서 그 방송할 때 보면은 자기가 지켜보겠다 하고 공언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었죠. 뭐 전에 저 들어봐서 알지만 뭐 지심도 문제가 그렇죠. 그렇고 지리산 산악 열차. 맞습니다. 지리산 산악 열차. 이게 아마 우리 오맥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인터뷰도 좀 많은 주제일 건데요. 우리 그
김현수 사모기가 학습이 좀 잘 돼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1인 시위가 200일을 넘겼거든요. 네. 아침마다 하는 거에. 예, 제 기억으로 우리가 이제 1인 시위 100일째를 맞아가지고 인터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분위기 봐서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좀 뭐 예. 이제 더 이상 뭐 계속 끌고 가기 힘들지 않겠나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맞습니다. 예. 그 특히 사업을 추진할 민간업체 대림이 그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뭐 이거 돈이 있어야 그리고 공사할 때가 있어야 네. 일을 할 건데 이제 네.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200일 넘게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진다는 게 좀 네.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그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네요. 뭐 그렇고 보니까 관련 보도도 저희가 이제 한동안 맞습니다. 좀 뜸한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예. 네, 뭐 그러면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그 최근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일지를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싶기도 한데. 우리가 벌써 방송을 지금 얼마나 했는데 또 뭐 그렇게 또 이렇게 합니까? 방송 길어지게. 네, 뭐 오메기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챙겨 보는 것도 아니니까 네, 제가 준비를 했고. 아, 준비를 했구나. 네. 예. 이 준비한 거 이야기하겠다고 이렇게 방송을 핑계대니까. 깎아내리고 네. 사목이 진짜 크게 되겠네요. 진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네. 위해서는 방송도 하찮다. 예. 네,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십시오. 네, 일단 그 하동군이 주 3호 네네. 나중에 이제 대림건설로 바뀌는 그렇죠. 그 회사와 이제 알프스 아동 프로젝트 협약을 맺은 게 2019년 4월입니다. 2019년 네. 한참 거슬러 올라가네요. 예. 한참 가는데. 예. 네, 뭐 시작만 이렇게 하고 이제 쭉쭉 네. 넘어가면 네. 이제 반대 대책위가 2020년 7월에 출범을 했고요. 네. 또 여기 이제 맞서는 유치 추진위가 이제 출범한 게 그해 11월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어서 2020년 12월에 그 기재부 상생조정기구 논의 결과가 원점 재논의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아무래도 가장 큰 좀 전환점이라면 대림건설이 사업 종료를 통보한 게 되겠죠. 네, 그게 올해 이제 2021년 네. 3월 19일이고요. 네, 네, 당연히 이제 반대 대책위에서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고, 그렇죠. 이제 그 아침 시위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산 산악열차 문제를 다시 봤는데요. 이쯤 되면은 뭐 오맥하고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쪽은 이거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네, 한 몸. 한 몸이죠. 예. 네. 우리 그러면 공동체인 그 예. 인터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최지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연결했습니다. 네. 최지한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 살고 있고, 여기 이제 저희 군수님이 추진하려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그게 좀 저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오디오 맥도날드에서는 제 최다 출연자시고 최장 출연자신데 저희 방송에 뭐 맨날 나가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또 만날 때마다 인사를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계속 그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 시위를 하고 계시고 그 어디서 하고 계시고 며칠째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100일째 마치고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분위기로서는 뭐 이거 더는 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여전히 200일 넘게 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일단 아침 시위를 어디서 그리고 방금 여쭤본 대로 며칠째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1인 시위가 오늘로써 220일째를 맞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동 군청 앞, 그리고 지금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하동군 악양면, 그래서 악양면 사무소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매일 월, 화, 수, 목, 금, 저희 이제 군청 공무원분들이 출근하시는 날, 네. 네.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 벌써 220일째가 됐는데, 작년에 좀 많이 추웠잖아요, 날씨가. 네. 그래서 올해도 백지화 선언이 안 되면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는 저희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께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겨울도 춥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그 백지화 선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그 앞에 보도 나온 거 봐서는 그 일단 군수님이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중단을 촉구했었고 네, 또 이게 특히 민간 사업자에서도 손을 뗐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동력을 완전 잃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네. 요즘 보도가 잠잠해가지고 이 네. 군수님이 어떻게 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러게요. 예. 예. 저희 군수님이 그 얼마 전에 저희가 100일 기념 집회를 할 때 방송을 해주셨을 때 네. 그 며칠 전에 대림에서 MOU 해지를 했었죠. 맞습니다. 경제성 부족을 네. 이유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군수님께서는 뭐 여러 공중파 방송에 나가셔서 네.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하동의 미래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네. 반드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음.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사업자가 계속 안 나타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런 뭐 케이블카 아니면은 뭐 산악열차, 모노레일 이런 거 관련해서 가장 사업 경험이 많고 시공 능력이 뛰어난 곳이 대림건설인데 네. 네. 그런 사업을 기획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근데 거기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른 업체들도 누가 나설까 이런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MOU 해지하는 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더 이상 이제 지역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갈등으로 와해된 지역의 여론을 수습하고 진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네.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면담은 계속 거부되고 있고 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 100일째 이후에 그 네. 인터뷰하면서도 이 사업이 좀 앞으로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네. 정작 그러니까 일을 벌이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사할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공무원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네. 이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지금 또 많이 지났는데 왜 네. 이렇게 정리를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네. 우리가 나름 기대했던 그 한걸음 모델이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갈등만 좀 부추기고 정리된 게 아닌가. 네, 그 한걸음 모델은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한걸음 모델의 논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거기서 이제 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는 최종적인 논의 결과가 네.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음.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대규모 국유림 개발과 관련해서 법적, 행정적 지원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빈간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말 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하나의 잠금 장치 같은 역할을 하기는 했네요. 네, 약간 네. 느슨한 잠금 장치가 됐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민간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규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네. 사업성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1,000억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쉽지도 않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백지화가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의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업자가 빠졌는데 그러면 백지화를 선언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크게 민간 투자분과 공공 투자분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그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공공 투자분은 악양에서 현재봉 활공장까지를 모노레일로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네. 그 사업이 2017년에 150억의 예산을 계획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위한 준비가 진행이 됐고 2020년 6월에 실시 설계가 이제 들어갔어요. 네. 실제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이게 이제 산지에 들어서는 시설이기 때문에 뭐 도시계획법상 군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용역이 원래대로 하면은 2021년
6월에 종료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걸 바탕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용역이 2번이나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총 중단된 기간이 6개월 가까이 되거든요. 네. 현재까지. 네. 그러면은 이 용역은 아무리 빨리 끝나도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6개월이 더 늦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내년 오늘 당장 시작을 하더라도 내년 4월 말이나 돼야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경남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절차나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현재 군수님이 이제 재선이 되고 이런 부분을 배제를 한다고 하면 네. 네. 군수님이 지금 계시는 이 임기 동안에는 이게 착공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네요. 물리적으로 네.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제 군수님이 바뀐다거나 해서 네. 네.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섰을 때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동안 들어간 용역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네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줬었고요. 네. 하동군에 2017년에. 네. 근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그리고 2017년 당시 설계비가 150억이었는데 네.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건축 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네. 인건비도 오르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업비를 토대로 계산한 경제성 평가라는 것을 아직도 유효하게 생각해야 될지 네. 다양한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뭐 미래 가치는 제외하더라도 이게 손해 보는 사업이다라고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렇게 분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다시 실시하지 않고 과거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염려스러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수님께서 좀 소신을 갖고 밀어붙인 사업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출구를 열어줘야. 지금은 이제 군수님 이거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네.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해야 될지 안 돼야 될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뉘앙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워낙에 저희가 좀 세게 좀 밀어붙인 게 있어서 네, 저희를 네. 만나시기가 조금 두려우신가 껄끄러우신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네. 뭐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게 진행이 안 되네요. 제가 이거를 이제 부서로 옮기면서 네. 좀 이야기를 복습을 하다가 네. 이제 좀 본 거 기사 중에 네. 한국경제에서 이제 사설이 나온 게 있어서 봤는데 네. 이게 보니까 찬성 측 좀 입장에서 네. 충전식 전기열차로 공준행 전력 공급선이나 뭐 네. 전신주 등 별도 구조물이 필요 없어서 네. 환경 훼손이 극히 적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보신 게 한쪽은 맞고 한쪽은 또 틀리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산악열차 네.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기존의 도로 위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도로가 있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도로를 활용해서 그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열차를 놓는다는 거 그리고 네. 뭐 악천 후시 눈이 왔을 때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산악열차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개념을 그 조건을 100% 만족시킨다고 하면은 네. 그 언론에서 말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100% 맞는데 네. 문제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이 도로가 아니거든요. 네. 도로가 미개설돼 있는 자연 상태의 구간이 50% 가까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구간이 심지어 자연 생태도 지금 1등급 지역이고 네. 국립공원 경계선과 굉장히 인접하고 급경사지라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악양이라는 지역 전체에 상당한 경관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네. 그리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원천적으로 이제 개발이 제한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보전과 복원을 기본 목표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산악열차를 놓는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지? 이거는 네. 충전식이고, 전기선도 안 깔리고, 기존 도로 위에 놓는데, 네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군에서도 그리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전제 조건을 몇 가지 생략을 해버린 거네요. 네, 전제 조건을 몇 개를 외면을 해버렸죠.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면은, 네.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하시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파악 못했으면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해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뭐 기자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으니까 또 이해하는데 하동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죠. 네. 모든 내용을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속이는 행위잖아요. 그건. 그렇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221제를 1인 시를 이어가고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 많으신데 지금 위원회가 당면한 그 일정이나 계획 그리고 앞으로 활동 계획 이런 것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분위기가 이제 올라올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현 군수님에게도 그렇고, 다음에 이제 차기 군수를 준비하는 다른 후보님들한테도 알프스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알프스 프로젝트라는 어떤 사업을 떠나서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일상적인 반대 운동 그리고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제기하고 이런 거를 기존에 활동하던 대로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매주 모여서 12명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 그동안 화상회의로 진행했는데, 이제 집합 제한이 좀 풀려서, 이제 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제 모여서 이제 대면 회의를 진행할 건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역의 발전이 무엇인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측면에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우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좀 고민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긴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선거까지면은 한 지금 5개월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정리가 필요한 게 그 뭐 지역의 발전, 미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산악열차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지만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셔틀버스도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지 전기 셔틀버스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안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조금 다른 생각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 그것들을 하나로 녹여내서 좋은 대안을 만드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토론 과정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질지도 되게 따로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부터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얼굴을 마주 보고 그 줌 회의 같은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숨소리라든지 표정 같은 것을 인지할 수가 없어서 해왔는데 실제로 얼굴을 보고 숨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심이구나. 아니면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을 준비하기까지 이른 가장 중요한 결론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 자유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진리가 아닐 수 있고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그 진리의 일부분이고
군수님의 주장도 그 일부분이고 그 일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어떻게 조화시킬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내부적인 네. 토론회. 그래서 진짜 이번에 작년에는 굉장히 극단까지 치닫는 갈등의 양상을 보였지만 네. 이제 저희가 먼저 좀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빨리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서 이제 지리산 사랑열차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서 네. 이제 위원장님과 다음 인터뷰 때는 네. 위원장님과 저희가 서로 누구 공이 더 많은지 경쟁도 하고 네. 뭐 그런 잘난 척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추가로 뭐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전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추상적으로 다가왔을 텐데 네. 지금 가장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고 있는 그 대장동 네. 네, 그 개발 사업을 보면서 네. 이런 민간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실제 지역 주민,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오고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고 어떤 부분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때 단순하게 케이블카가 놓이면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그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우리는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뭐 대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잖아요.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개인이 한다 그러면 또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그렇죠. 사업.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게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해야 될지를 논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도 그런 거, 토지 매입 과정, 그리고 인허가 과정, 그리고 사업 이후에 실제 이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제 자기 지역에서 마주치는 현안들에 있어서 아유. 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엔 좀 유쾌한 내용으로 또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뭐 좋든 나쁘든 이 지리산 사랑열차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 방송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동 군수에 뭔가 좀 출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스스로 백지화를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가 출구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뭐 낙선을 하면 좀 자연스럽게 정리도 되고. 네. 근데 뭐 또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한 루프죠.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그렇게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네요. 좀 불길한 예감이 근데 아니기를. 네. 자, 이제 대선 관련 이야기 들어가나요? 합시다. 예. 저 제목은 제가 정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가수 이승환이 불렀던 노래 또 동명이인이라고 또 딱 골란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목이 잘 모를 텐데.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자들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거룩하고 명분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을 왜 지지하는가 싶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유권자 처지에서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과연 뭘까? 큰 맥락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연재입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후보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것과 다르게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중심으로 풀어보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앞에 말씀한 게 상대방의 후보 지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네. 보통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네 말 뭔지 알겠는데 보통 이렇게도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모른다는 말이죠. 네. 그 말도 알겠는데 내가 맞아. 보통 이런 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런 유권자 시선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을 좀 풀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내가 지지하는 이유도 분명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맥락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걸 공감할 수 없고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 이유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시민이 좀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정당이나 정치인한테 휘둘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기가 쉽죠. 예. 네. 그 상대를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시각이나 태도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정치 세력이 좀 그런 유권자들 자극하기도 쉽고 맞습니다. 그만큼 또 가지고 놀기도 쉽다는 그런 뭐 문제의식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인가요? 그렇죠. 네.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먼저 이 지점을 좀 쉽게 정돈을 하려면은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보는 게 좋겠죠. 네. 촛불혁명에 공감하는 쪽은 당연히 국민의힘 쪽으로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 바른정당 나온 거는 그래도 예. 그 당시에 좀 뭐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시 뭐 합쳐졌기 때문에 그냥 네. 러프하게 봅시다. 네, 네. 민주당이나 뭐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에게 이제 네. 후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당연하고요. 가장 쉽게 어떤 갈라지는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오늘은 이제 이재명 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더 진보적인 정당의 이야기는 조금 제외하고 일단 민주당만 보는 걸로 하고요. 예.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이 정부 초창기부터 어떤 밀어붙인 그 주문을 받는 중요한 기조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네. 생각났다. 네. 예. 적폐청산. 맞습니다. 예. 적폐청산 한 번 더. 정답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게 뭐 적폐청산을 이번 정부가 잘했고 못했고 뭐 잘되고 이런 걸 떠나서 촛불혁명은 시민 힘으로 평화적으로 적폐 세력을 권력에서 몰아냈다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그 임무를 좀 매듭 지으라고 맡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음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주문했던 적폐 청산이 잘 됐나? 기득권 견제는 어느 정도 해결한 과제인가? 아니면 이거 아직 한참 더 진행해야 될 과제인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아무래도 근데 적폐청산하면 좀 피로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아, 좀 분명히 물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 피곤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네. 다른 한쪽에서는 좀 깡깡 멀었다. 한참 멀었다. 한참 멀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그렇죠. 사람들도 있고, 예. 그 지점이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저는 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적폐청산을 했으니까 좀 싸움은 좀 쉬고 답이 나오지 않는 싸움은 좀 쉬고 이제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럴듯하게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시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뭐 어떤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아직 우리 사회는 정리해야 할 적폐가 너무 많다 한참 남았다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겠죠. 네. 그 뭔가 중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네. 이제 경선에서 아무래도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게 되는 건 뭐 그런 건가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게 좀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그런 지분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갈림길은 이낙연 총리가 전 대통령 그 감옥에 있는 전 대통령들 사면을 언급하면서 좀 확실하게 어떤 그 차이점이 드러났을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지금 문정부보다 좀 더 화끈하게 뭐 개혁과 청산을 밀어붙이는 이런 네. 걸 뭐 주문한 셈인가요? 저는 예. 좀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아직도 개혁해야 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서 좀 주류나 기득권으로서 큰 소리 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 세력에 더 맞설 정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느낌. 또 이재명이라면 아마 그런 싸움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에 대한 구설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을 예. 하다 보면 상처는 많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 이번 대장동 개발 건만 해도 네. 그 현재까지는 그 주류 기득권과 맞서는 그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그렇죠. 좀 더 부각되는 쪽으로 뭐 가는 흐름이고, 맞습니다. 네, 예. 그게 되게 좀 뒤집기를 잘한, 네네. 네, 뭐 좀 잘 봐주자면, 네, 근데 네. 최근 국정감사 때 또 오히려 그 칼자루 진 쪽이 그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확실히, 예. 네. 그렇죠. 그 국정감사에서 도둑은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음. 국민의힘요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고 센데 그 답이 나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아예 이 사람이 작정하고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결국 그 주류 기득권의 적폐 청산은 아직 못했다고 보는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어떤 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이제 가장 좀 강력한 인파이터를 후보로 내보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주류 기득권 판을 어떤 흔든다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이 밖에 뭐 검찰 권력이라든가 재벌 권력, 그다음에 언론 권력 이런 것들도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에게는 무엇보다 이제 주류 기득권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을 흔들 수 있는 이렇게 좀 강한 사람, 네. 강단이 있는 사람이 뭐 중요하다는 거, 뭐 네, 이런 네.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클 것 같고요. 실제 이재명 후보는 성남 그 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좀 그런 강단을 어느 정도 드러내 보인 적도 있고요. 예. 네. 그 일단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마음은 네. 대충 짐작은 가는데, 네, 뭐 다른 후보도 이런 식으로 지지자 입장에서 정리하는 겁니까? 그렇죠. 최대한 그분들 처지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의에 또 선의를 찾아서 같은 표현도 이 표현보다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은 표현을 쓰는 쪽으로 해서. 예. 그 제가 선의를 없는 선의도 찾아내는데 좀 그 감정이 아. 있어요. 이상한 강점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뭐 평소 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면 갑자기 고개를 쓱 들이내면서 그거 좋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얘기할 때 좀 뻥칠 그렇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 어느 후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먼저 하고 나면 예. 국민의힘도 대충 그 일정상 후보가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후보가 결정된 사람들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싶거든요. 네. 그럼 혹시 허경영 후보도 그 허경영 후보. 예, 예. 제가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있잖아요. 김재현 네네. 후보가 진보당 대선 후보인데 그것까지도 제가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허경영 후보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언급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정리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경영은 네. 이제 이름 언급은 여기까지 하는 거라.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네. 예. 오랜만에 또 오맥 방송 청취자분들이 예. 또 반겨주셨으면 반겨주십시오. 예. 반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선의를 찾는 능력. 예. 저도 저희 청취자들한테 필요한 저도 이 앞으로 나오는 후보들 그 지지자들의 이 마음을 감정이입이 되도록 예. 예, 한참 네. 막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잘합니다. 그런 거 은근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 좋겠네요. 예. 노력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세상에 맥락 없고 의미 없는 건 없거든요. 예. 예, 그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걸 알고 나서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뭐 논술 네. 준비할 때 어. 교육받았던 게 예상되는 반론의 반론을 준비라고 상대방이 무슨 반론을 칠지. 이제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빨리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